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51,297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2.26% 상승한 2,97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0달러가 일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재돌파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BNB의 경우는 1.29% 상승한 모습, 솔라나의 경우는 0.25%, XRP의 경우는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1.3%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3%에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61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전 고점이었던 53,000달러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 자체가 큰 조정이다, 큰 하락이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불성설인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폭 하락의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붕괴를 재차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부적합한 투자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인데 이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ECB가 비트코인을 또다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ECB 총재인 울리 빈드자일과 이제 고문 위르겐 샤프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승인이 되었으나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나 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과거 전통 금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그 본인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반감기, ETF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 배당금, 생산적인 상업적 용도 및 사회적 이익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설명인데요. 잉여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저 2016년, 2017년 당시 그저 도박이다, 투기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빈드자일과 샤프는 사회적으로 비트코인의 새로운 호황, 불황 주기는 끔찍하다, 부수적인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ECB가 비트코인 붕괴를 예측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붕괴를 예측했다라는 단어는 크게 맞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비트코인을 비난했을 뿐이죠. ECB는 지난 2022년 FTX 붕괴 후에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 17,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한 것은 무의미해지기 전에 마지막 헐떡임이라는 표현, 네, 재미있는 표현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지금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못해도 적어도 1년에서 2, 3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난을 하는 인물들, 기관들이 많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다소 부정적인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수요일 3,570만 순 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GBTC에서 거의 2억 달러가 유출이 된 셈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순 유입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의 ETF가 유출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죠. 들어오는 자금보다 빠지는 자금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맥스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전일 비트코인 ETF는 전체적으로 3,570만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1월 25일 7,990만 달러 순 유출 이후 처음 목격된 마이너스 자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의 자금 순 유입 규모가 이번 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 GBTC의 자금 유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순 유출 1억 9,930만 달러로 1월 30일에 2억 2,070만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제 일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지가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달 정도가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유출, 순유입은 크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물 ETF 미국에서 ETF를 승인한 지가 단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급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감기 전에 가격 후퇴를 시작할 시간이다. 단기 하락 전망이 등장했다라는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는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2016년 20년과 강세장과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렉트 캐피털은 과거 역대 최고가를 향해 상승 돌파를 이어가던 강세장을 분석하며 공통으로 관측된 핵심 양상에 주목을 했는데 과거 거시 경제적 상황의 약세는 항상 강세장의 전조가 되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가격의 후퇴가 그리고 반감기 후에는 재축적의 단계가 이어지다가 신고점을 향한 폭발적인 랠리를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반감기 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감기 전에 하락을 할 거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수준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가격 후퇴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45,000, 42,000달러까지 단기 조정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죠. 반감기대로 역사대로 흘러 들어갔다라면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4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조금 보합 흐름도 나타내고 있고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5만 1,000달러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과거의 반감기 사이클과는 다소 다른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소식도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판테라 캐피탈의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악의 상황이 종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헤지펀드의 판테라 캐피탈의 분석을 코인 에디션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 공개 서한에서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것으로 꼽히는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치명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마운트 곡스 사건,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2017년 제이미 다이먼과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 부정적인 발언, 이제 이 발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이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이제 회장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소 2021년까지만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2022년 돼서 슬슬 기조를 바꾸더니 현물 ETF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회장의 경우는 과거부터 꾸준히 현재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JP 모건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들을 내놓고 사모펀드도 구성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자체에는 다소 회의적인 모습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 비트코인 ETF 거부, ICO 단속 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2022년을 암호화폐 업계의 최악의 해로 분류하며 테라 루나 추락, 3에로 캐피탈 사태, FTX 파산 등을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2020년에 시작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언급을 하였는데요. 판테라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한 암호화폐 산업이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많은 도전
국면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직면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한때는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조 분위기가 흘러 들어갔었지만 이 비트코인은 마치 좀비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현재의 가격대로 올라오면서 현물 ETF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반감기 빅 이벤트가 남아 있죠. 이 비트코인의 2024년은 큰 원년이 되는 해가 되리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트파이넥스의 경우도 비트코인 고래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신뢰가 간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비트코인 숏스퀴즈 비율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낮다.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더 큰 상승장을 믿고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향로에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숏스퀴즈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며,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숏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예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숏 포지션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 손실을 줄이려고 일단 매도를 했다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포모가 와서 숏 포지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숏 스퀴즈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롱 스퀴즈겠죠. 이 비트코인은 올해 새로운 정점에 도달해서 2월 20일 52,700달러에 도달했다. 이제 CPI와 PPI 상승에도 이제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유수의 투자 은행들의 언급들, 분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줄리안 팀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수 함수로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금과 은은 선으로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지수 함수로 급등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가 겹쳐서 상품 통화인 비트코인이 지수 함수로 급등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비트코인의 채택 곡선이 기하급수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과 금의 공급 곡선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금의 공급 곡선은 직선인데 비트코인은 점근선이다. 점근선은 무한히 뻗어 나가는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 때 직선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은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표적인 것이 그 플랜 B가 구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인 것이죠.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거의 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량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사회적인 인식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급등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충격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수함수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사용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금과 같은 수준의 신규 공급량 희소성을 보인다라고 설명하면서, 대체 시간이 57에서 58년이다. 현재 공급되는 양이 57년에서 58년 동안 나와야 기존 공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금과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뛰어넘을 것이다. 이 말인 즉슨 금의 시가총액에 비트코인 도달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확정된 미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 카이저,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주식 버블 붕괴와 큰 폭락이 임박했고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현재 하나로 약 6억 5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비트코인 말고 그 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인물인데, 개인적으로는 맥스 카이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알트코인이 다 쓸 데가 없는 것이다라는 견해에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주식 상위 10%가 전체 증시 75%를 커버한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평균적으로 이 비중이 64%를 넘어서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카이저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식시장 폭락으로 50만 달러를 넘어서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이미 투자자들은 금 ETF에서 현물 ETF로 자금을 옮기는 등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마이클 세일러도 엑스닷컴에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금은 1%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무려 333% 상승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재의 가격의 흐름을 보았을 때 엄청난 폭락이 오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유수의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까지 이제 하나로 약 1억 2천, 1억 3천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측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신고점에 도달해서 이제 최소 이제 내년 안에 2025년 안에 30만에서 최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견해는 공통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갑은 좀 감소 추세인데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지갑은 사상 최고치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다가오는 3월에 4K 4천 달러까지 도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죠. 그리고 현물 ETF가 있고 이 스테이킹에 관한 소식과 이더리움 가격 강세 기술 패턴 즉 이제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오를 수밖에 없다. 즉 거의 이거는 이더리움과 USDT 차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차트를 두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많이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약 15% 정도 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XRP ETF에 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죠. 리플사가 사람을 구하는데 이 구인구직하는 내용의 핵심 업무 내용에 ETF 관련하여서 이제 다른 기관들과 조인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XRP 현물 ETF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죠. 이에 발키리 SEIO의 경우는 XRP 현물 ETF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의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1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제 XRP 현물 ETF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SEC와의 소송이 완전 무결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전에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다소 속상하지만 좀 내려놓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 스테이킹 때문에 SEC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으로 이게 딱 확정짓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승인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식 자체가 현물 ETF가 확실하게 승인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무관하죠.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여타의 다른 에이다, 솔라나 이런 현물 ETF들도 우후죽순 나오게 되면서 이 크립토 마켓에 엄청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XRP ETF가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될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안에 승인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6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즉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며칠 동안 이 52,0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 54,400달러까지 하락을 했지만 5만 달러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참 지지부진하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하락하려는 준비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쭉쭉 신고점을 경신하는 단기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상승하는 자산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불장 속에서도 쭉쭉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상승하고 폭락하고 상승하고 폭락하면서 점점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 51,300달러라는 가격 개인적으로는 볼 때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51,300달러라는 가격이 2021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전고점 대비해서 30%밖에 남지 않은 금액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야 1억 원에는 도달해야 포모가 와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 넘었다 1억 원 넘었다라고 할 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매도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때라는 것, 매수하고 물량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들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려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